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장 지역에 또 부산 지역에 조선시대 유일하게 그 송나라 주자 선생의 차무의도가, 그러니까 그 복건성 무의산 9구비를 1184년에 주자 선생이 지은 무의도가를 차원을 해서 19세기 철마 출신이신 주파 오기영 선생께서 그 장전 구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흔적을 찾아서 같이 저희가 이 철마천 11.6km 구비 9구비를 돌아다니면서 그 광경을 보고 당시에 조선시대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산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산수문화, 구곡 동천의 문화를 이 철마산 자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조선시대 그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인문학의 그런 가치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먼저 선동 수원지, 그러니까 출발지입니다. 그 구곡가의 서두를 나오고 일곡을 나올 수 있는 그 출발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안내판은 현재 해동 수원지가 저기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이 장전마을이죠. 장전마을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홍련폭포가 있지요. 그래서 이 홍련폭포, 이름하여 홍류동천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 물레봉하고 한박산 사이, 옥녀봉 사이 물줄기가 발현을 해서 중리마을을 거쳐서 마지마을, 그리고 장전마을 쭉 내려가서 해동수원지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해동수원지에서 합류된 이 물줄기는 부산의 젖줄인 수영강을 통해서 해운대 동해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전 구곡가의 출발지인 그 오륜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가리키는 저쪽 큰 바위, 오른쪽에 흰 건물 하나 있는 왼쪽에 그 큰 바위가 오륜대입니다. 당시 주파 선생은 동래부,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죠. 동래부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저 고개를 넘어서 말을 타고 흰 건물이 있는 그쪽으로 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수지가 돼서 물이 차 있지만 그 당시는 여기는 그냥 논과 밭, 산자락이었죠. 그래서 저기서 말을 타고 이쪽으로 선동, 앞에 보이는 이 선동 마을을 보고서 장전 구곡가의 서문을 짓게 됩니다. 즉 여기가 출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 가지고 철마선 자락,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철마천 중간 지점에 그쪽으로 통과해서 북쪽으로 11.6km 지점에 있는 홍련폭포, 즉 홍류동천까지 9구비마다 그 특색 있는 지정을 선택을 해서 주자 선생의 그 시를 차원을 해서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은 풍광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그 당시 200년 전에 그 모습은 현재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오륜대라는 큰 바위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저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출발 지점을 떠나서 오곡인 장전 구곡가 시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장전 구곡가의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중심지인 제5곡, 오곡에 장전 구곡가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비는 한자로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칠연절구죠. 칠연절구가 열수로 280자가 되겠죠. 장전구곡가, 추파 오기영, 이렇게 지연이가 쓰여져 있고, 서곡이죠. 오륜대화 치골령. 조금 전에 그 오륜대를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 조금 있다가 홍유동천으로 올라갈 겁니다. 홍유동천까지 11.6km의 이 아름다운 장관을 글로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산수 문화, 구곡 동천 문화가 지금은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선조들의 그런 고전 인문학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사람, 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빼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홍유동천 구곡으로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장경구곡가의 마지막 구곡 위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주위의 풍광이 너무 아름답죠. 온갖 식물이 있고 또 새소리가 나고 물이 있고, 그래서 주파 선생께서는 조금 전에 5곡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5곡에서 6곡, 7곡, 8곡 거쳐서 이제 마지막 9곡 홍류동천. 동천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사실은 그 선비들의 문학 장소죠. 그 신선이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대표적인 선비들이 산수간에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또 자연이 있고 아름다운 곳에서 시를 읊고 또 사유를 하고, 그래서 뭐 벗이나 또는 하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같이 모여서 시간을 즐기면서 문화에 대한, 문학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천 문화는 사실은 구곡 문화와 동천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지금 현 시대에 요즘 들어서 그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고려 조선조의 이 동천 문화, 구곡 문화, 구곡가를 통해서 많은 그 소재를 얻곤 하죠. 우리 기장에서 창작을 하신 주파 오기영 선생의 이 장경구곡가는 한마디로 부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비 문화의 꽃인 그 구곡가를 개인이 창작을 하셨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기장 지역의 인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 선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장경구곡가의 출발지 오른대 선동을 가셨죠. 그 오른대, 그 처음의 서두가 시작이 오륜대하 취골령. 그래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이 마지막 골짜기에서 뭐라고 읊느냐 하면 곡곡 명파 문동천, 이렇게 9굽이 시를 끝을 냅니다. 이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는 동천, 신선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최고의 극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마지막 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앞으로 인문학에서도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후손들이나 지금 우리가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잘 가꾸어야 되고, 특히 이 산골짜기의 환경 보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곳을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이곳에서 산수간에서 힐링과 건강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산이 옥녀봉, 그리고 뒤쪽에 왼쪽에 산이 물레봉입니다. 이 옥녀봉과 물레봉 사이에서 발현한 이 물줄기가 이제 이 물줄기 9구비를 흘러서 아까 저희들이 처음 보셨던 그 오령대 수원지까지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 폭포를 우리 기장에서 유일한 폭포인데 홍련폭포라고도 합니다. 예, 이 마을 주민들은 또 홍류폭포라고도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경관, 장관을 보고 폭포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조선시대 기장 현감 손경현이라는 현감이 지은 시가 있고, 또 용암 문용호라는 시인이 적은 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련폭포 시비에 대한 시죠. 이거 보시면은 특히 이 현감 송경현 현감은 1895년에 기장 현감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늦게 이제 하동으로 가시지만은 이 시를 보시면은 첫 구가 참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순녀 이알은 석관해라. 순녀 이알. 저 밑에서 이제 가마를 타고 현감이다 보니까 이 길을 따라 올라오는데, 이 길이 지금은 이렇게 좀 좋지만은 당시는 더 험악했겠죠. 가마는 가마인데 무슨 가마냐? 대나무로가 만든 가마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데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메고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올라오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가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순녀 이알은 석관에. 돌틈 사이로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가마를 타고 이곳에 오니까 천척 홍류는 많았게라. 천길 높이의 무지개 빛깔의 물 떨어지는 거는 많았게라. 이 골짜기를 활짝 열어 제꼈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가 정말 당시에 그 홍련폭포에 대한 그 풍경을 아주 절정적으로 시로서 표현을 했죠. 그 송경은 현감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손현감이 여기 오셔서 시를 짓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와서 예찬을 글로서 남겨놓은 곳입니다. 지금은 비가 그렇게 오질 않아서 떨어지는 폭포 그 물줄기가 그렇게 뭐 크진 않고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가을에 온 산에 지금 만개가 된 이 단풍 속에서, 천자만우 이 단풍 속에서 저 물줄기,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힐링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련폭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